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제 Z9 펌웨어 4.0 업데이트에서 눈에 띄었던 ISO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로그를 사용할 때 이전에는 최소 감도이자 기준 감도가 800이었습니다. 800이었는데 3분의 1 스탑씩 계속 낮춰서 최대 2스탑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스탑 낮추면 400이고 두 스탑 낮추면 ISO 200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낮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낮춰가지고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고 노이즈도 더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SO를 낮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소개하는 내용에 따르자면 다이나믹 레인지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개조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낮은 감도를 사용할 때 이제 안부의 어두운 부분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향상되면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 감도를 기준으로 더 ISO를 떨궜을 때 매핑이 새로 되는 방식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이 여기 적용됐다는 것들이 참 놀랍기도 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로 노이즈가 작아지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법한 부분, 노이즈를 줄이고자 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한번 ISO를 낮춰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심도가 변하면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 보이거든요. 차이를 비교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리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ISO를 낮춘 만큼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해가지고 그 노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게다가 움직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모션 블러에 의한 차이 같은 경우는 거의 느껴지시지 않으실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8K N로우로 촬영이 되었고 촬영할 때 사용한 감마는 렉 2020의 N로그입니다. 현재 상태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렉 709로 변환한 상태가 되겠죠. 먼저 기준이 되는 노출 값입니다. 셔터 스피드 100분의 1, 조리개 5.6, ISO는 800입니다. 저희가 플리커 프리 조명을 사용하기도 했고 한 스탑씩 올릴 때마다 셔터 스피드는 이제 숫자가 2배씩 변하잖아요. 한국의 교류 전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셔터 스피드인 60분의 1로 하면은 그 2배씩 딱딱 오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셔터 스피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 노출이 되는 상태에서요, 확대를 해보면요, 노이즈가 있어요. 재생을 해보면 노이즈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노이즈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화면으로 재생을 했을 때 노이즈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보기가 나빠라고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노이즈는 색보정 과정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노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노이즈가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입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셔터를 50분의 1로 바꿨죠. 셔터가 50분의 1이 됐으니까 한 스탑이 올라간 건데 ISO를 로우 1.0으로 만들면서 노출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노출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고 ISO만 낮게 된 꼴입니다. 저는 눈앞에 아주 큰 TV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도 노이즈가 줄어든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확대를 해보면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가장 노이즈가 잘 끼는 어두운 부분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만 했을 때만 해도 노이즈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기준 노출에서 지금 재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ISO를 로우 1.0까지 낮췄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노이즈가 줄었다는 게 어느 정도 티가 납니다. 그러면 로우 2.0까지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셔터는 25분의 1까지 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노이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요,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비교해 보면요,
지금 보고 계신 64번 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ISO 800에서 기준 노출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노이즈가 조금 보이고요. 사실 이 정도의 노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 와중에 조금 거슬리는 울긋불긋한 크로마 노이즈도 보이죠. 자, 66번 클립에서 두 스탑 ISO 로우 2.0까지 낮춘 상태에서 보시면 노이즈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고, 재생을 했을 때도 노이즈가 이 정도면 거의 안 보이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ETTR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TTR로 노출을 높게 촬영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앞서서 보신 기준 노출에 비해서 셔터 스피드를 50분의 1로 낮춘 한 스탑 이제 올려가지고 오버 노출을 만든 상태입니다. 재생을 해보면 노이즈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기준 노출과 그 다음에 한 스탑, 셔터로 한 스탑 올린 이미지의 비교입니다. 노이즈가 분명히 줄어들었고요. 근데 ISO를 낮춰서 한 녀석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고, 오히려 크로마 노이즈는 ISO를 낮춘 것보다 더 많아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스탑, 셔터 스피드로 두 스탑 올려서 촬영한 상태의 이미지를 놓고 보시면 확실히 두 스탑을 올린 만큼 기존 이미지에 비해서 굉장히 노이즈가 줄어든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ISO를 낮춘 것과 비교를 하면 둘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ETTR로 두 스탑 오버로 촬영한 것이나 ISO를 두 스탑 떨고 가지고 로우 2.0으로 촬영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조금에 있는 노이즈들은 노이즈 리덕션으로 충분히 지울 수 있는 수준이니까 뭐 지금 이 노이즈가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다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TTR을 사용하실 때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통해서 ETTR을 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렌즈를 통해서 센서에 닿는 빛의 양을 늘리는 거였고요. ISO 값을 높여가지고 ETTR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 센서에 닿는 빛의 양은 그대로인데 센서의 감도를 높인 거죠. 센서의 감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든 ETTR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한 스탑 오버보다 두 스탑 오버로 놓고 그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SO로 두 스탑 오버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재생을 해보면 어때요? 네, 그냥 재생을 해도 노이즈가 꽤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기본 이미지였고요. 지금 ISO 두 스탑 오버를 한 이미지입니다. 오히려 크로마 노이즈는 더 많이 끼거든요. 울긋불긋한 건. 그렇다면 굳이 ISO 값을 높여가지고 ETTR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더 들었는데요. 적정 노출 상황에서 ISO 값만 그냥 낮추면, 그냥 언더스톱이죠. 한 스탑 언더로 찍어서 후반에서 한 스탑을 올려보면 과연 노이즈가 괜찮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필름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어둡게 찍어서 후반에서 올린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금 ISO 800의 기준 노출이었고요. 이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그대로 둔 상태에서 ISO만 로우 1.0으로 촬영을 하고 후반에서 노출을 한 스탑 올려서 동일한 노출을 만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확대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71번 클립이 기준 노출인 상황이고 72번 클립은 한 스탑 언더로 찍어서 ISO 로우 1.0까지 만든 다음에 한 스탑을 올린 것, 73번은요 ISO 로우 2.0까지 낮춘 상태에서 두 스탑 언더로 촬영을 한 뒤에 후반 작업에서 올린 이미지입니다. 뭐 사실 획기적으로 좋다 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워요. 퍼레이드와 벡터 스코프의 형태를 보면서 지금 이미지에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 노출 71번이 기준 노출이고요. 한 스탑 언더, 두 스탑 언더, 다 ISO로 두 스탑 언더씩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노이즈의 수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ISO로 한 스탑 언더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셔터 스피드로 들어오는 빛 자체를 깎아서
언더를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확실히 증가하는 것들이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게 기본 이미지, 기준 노출이고요. 그 다음에 한 스탑 언더를 ISO로 만든 장면,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로 한 스탑 언더를 만든 장면입니다. 두 스탑 언더로 만든 장면이랑 비교해 볼까요? ISO 로우 2.0까지 내려가지고 두 스탑 언더로 해서 후반에서 두 스탑 올린 이미지와 셔터 스피드로 두 스탑 낮춰가지고 어둡게 만든 다음에 후반에서 두 스탑 올린 장면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노이즈 차이가 이건 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내 촬영에서는 베이스 ISO를 800이 아니라 로우 1.0 정도로 생각하고 촬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하다가 궁금함이 막 생기잖아요.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야외를 나가봤습니다. 야외를 나가서 똑같이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 노출이고요. 똑같이 ISO 로우 1.0으로 한 스탑 언더를 만든 이미지, 그 다음에 로우 2.0으로 두 스탑 언더하고 만든 이미지, 그 다음에 이번엔 조리개로 한 스탑 언더 만든 이미지, 그 다음에 두 스탑 언더 만든 이미지, 그 다음에 ISO 1600으로 한 스탑 오버를 만든 이미지, 그 다음에 ISO 3200으로 두 스탑 오버를 만든 이미지입니다. 각각을 놓고 비교해보죠. 기준이 되는 76번 클립의 노이즈를 보시면 당연히 밤에 야간에 별다른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노이즈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 스탑 언더로 촬영했습니다. 한 스탑 언더로 촬영해도 노이즈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봤을 때 큰 화면으로 봤을 때나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나 거의 노이즈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화면으로 보면요, 이게 8K 소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노이즈 입자가 워낙 작아서 실제로 그냥 이미지를 보셨을 때 노이즈가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스탑 언더까지 했습니다. 두 스탑 언더까지 했을 때도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노이즈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확대를 해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한 스탑, 로우 1.0, 로우 2.0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면 ISO가 아니라 조리개를 통해서 기준값이 2.8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F4로 조리개를 한 스탑 조여가지고 만든 한 스탑 언더에서는 지금 큰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자글자글한 노이즈들이 끼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한 스탑 언더입니다. 이 크로마 노이즈의 입자들이 확실히 커진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조리개로 두 스탑 언더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이때부터는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도 노이즈가 좀 자글자글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TR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ETTR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지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은 이제 화면이 막 일렁이기 시작해가지고 요 부분보다는 조리개를 열고 싶었는데 2.8이라 최대로 열었고요. ISO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실제로 아주 어두울 때 ISO를 올리기도 하니까요. 한 스탑 오버를 해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원본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근데 크게 전체 화면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는 물론 여기가 조금 더 밝아지긴 했지만 이런 어두운 부분들, 보도블럭 같은 데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노이즈가 막 자글자글 끓는 느낌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1600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200까지 올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크로마 노이즈들이 조금 더 증가하지만 1600보다는 역시나 원본보다 어떤 의미로는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의 저조도 환경을 가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차피 기준 노출을 잡아도 노출이 심각하게 부족하니까 차라리 아예 한 스탑 정도를 로우 1.0으로 촬영을 하고 후반에서 살짝 올리는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현장에서 ISO 값을 높인 다음에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도적으로 빛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게 찍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60분의 1 2.8에 ISO 800 정도로 촬영이 되었는데 나쁘지 않은 노이즈 수준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노이즈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조리개를 고정해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ISO를 낮추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같은 노출 상황에서 더 얕은 심도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에 따라서 얕은 심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빛을 통제하기 어려운 밝은 야외 같은 상황에서는 ND 필터가 없이 얕은 심도를 나타내기 어려울 때가 생기죠. 그렇다고 막 셔터 스피드를 막 400, 800 막 이렇게 무작정 올리는 것 역시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션 블러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ISO를 낮춰가지고 조리개를 더 열어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ISO와 조리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같은 노출 상황에서 조리개를 열었을 때 점점 심도가 얕아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강렬한 하이라이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ND 필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부 얕은 심도를 얻고 싶으실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역으로 이제 모션 블러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지만 한번 그냥 급하게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원래 조리개만 해보려고 했더니 셔터 스피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야외에 나갔을 때 셔터 스피드를 너무 높게 가져가고 싶지 않은데 빛의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역시 ISO를 로우 2.0까지 맞춘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모션 블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ISO 값을 낮추고 셔터 스피드를 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조리개나 혹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조금 더 임의로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데 역시 ISO를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의할 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이거는 Z9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대부분의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설명하는 이미지들을 보여드렸었죠. ISO를 낮췄을 때 전체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의 이 크기는 변동이 없지만 18% 그레이를 기준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새롭게 매핑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일반적인 미러리스와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보통 ISO가 높아질수록 다이나믹 레인지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시네마 카메라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네마 카메라 관련 ISO 데이터를 찾아봐도 이와 동일하게 매핑이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ISO를 낮췄을 때 하이라이트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감소하고 섀도우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안부의 노이즈도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색보정을 하면서 시네마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으신 감독님들이 이런 실수를 해오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시네마 카메라인데 하늘이 계속 잘려가지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안 높은 것 같다. 이거 뭐가 문제냐? 라고 물어보신 감독님도 계셨는데 이번 내용을 보고 나시면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 Z9은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 라인과 비슷한 ISO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ISO를 낮추면 하이라이트가 더 잘 잘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밝을 때 ISO를 너무 낮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 들죠?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Z9 두 대로 동시에 촬영을 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한쪽은 ISO 800이고 한쪽은 ISO 로우 2.0이죠. 같은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개를 바꿨다가는 이제 이미지의 심도가 달라져가지고 너무 이미지가 달라 보일 것 같아서 움직임이 많지 않은 동영상이라 셔터 스피드로 조절을 했습니다. 두 이미지를 보시면요, 구름 모양이 상당히 다른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구름의 모양이 잘 보이는데 오른쪽은 어때요? 구름의 모양이 굉장히 뭉개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일 수 있죠. 자, 여기서 웨이브폼이나 퍼레이드를 놓고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우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이미지는 어때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잘려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잘려나간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ISO를 낮추면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밝기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는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감마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이 차이가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 로그 감마 상태에서 보이면 이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덜 보여요. 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감마 어시스트를 꼭 사용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ISO를 로우 2.0으로 낮추는 건 무조건 나쁘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두 이미지를 각각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ISO 값이 낮아지면 안부 디테일이 되게 좋아진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어둡다고 할 수 있는 이 우산과 벽면을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ISO 800인 상황이고요. 여기는 ISO 로우 2.0인 상황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ISO 800입니다. ISO 800, 93번 클립이 ISO 800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에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크로마 노이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94번 이미지로 가면 어때요? 노이즈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늘진 곳 부분들을 보면은 노이즈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ISO를 떨구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좋아지는 대신 하이라이트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ISO를 높이면 하이라이트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대신 어두운 부분에 이제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F8이었는데 F5.0으로 한 스탑을 더 올려봤습니다. 한 스탑을 더 올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잘리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ISO 값을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하이라이트의 상한선이 낮아진 것들이 확인이 되시고요. 제가 앞서 얘기한 촬영 감독님들께서 왜 시네마 카메라로 찍었더니 하늘이 날아가? 라고 하는 게 거의 이런 실수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현장 모니터링 환경이 잘 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눈치채고 대처하실 수가 있는데, 야외에서 작은 LCD에 의존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런 부분을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색보정이 들어가기 이전 로그 감마 상태에서 보면서 촬영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알아채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가능하면 웨이브폼 같은 것들이라도 확인하면서 웨이브폼 상에서 모양이 잘리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빨리 파악하고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O에 따라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매핑하는 이런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하신다면 야외에서 ISO를 너무 낮추지 않는 게 좋다는 점과, 그만큼 또 ETTR, 결국에 오버 노출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들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더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에 들어오는 빛들이 있는데요. 빛이 들어와서 강한 명암 대비를 만들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한쪽은 ISO로 2.0까지 낮췄고 한쪽은 ISO 800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요 빛이 닿아서 있는 바닥 대리석의 무늬들이 다 날아가서 없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웨이브폼 상으로도 확연히 잘려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녀석들을 각각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하이라이트는 날아가지만 이 머리 뒤쪽으로 볼까요? 머리 뒤쪽으로 있는 안부 디테일은 확실히 노이즈가 줄어들면서 더 잘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역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의할 점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중에서 더 집중하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더 잘 담아내고 싶으시면 ISO를 낮추고,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더 잘 담아내고 싶다면 ISO를 높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시네마 카메라에서는 이런 면에서 ND 필터나 조명 등의 사용으로 빛의 양을 좀 조절하고요. 조리개는 심도 표현에, 셔터 스피드는 모션 블러에, 마지막으로 ISO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노이즈에 집중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Z9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로그 감마의 장점부터 해가지고 단점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후반 작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